자,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한시 신사임당의 사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시는 아직 선생님이 수능 특강 책을 받아본 건 아니지만 목차를 쭉 훑어보니까 윤선도의 견회요라는 시랑 같이 묶어서 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견회요라는 연시조는 선생님이 그 전에 이미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유배 가서 임금에 대해서 영군 지정을 드러내면서도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또 나타낸 연시조거든요. 연결되죠. 그죠? 내용상 연결되기 때문에 두 작품을 묶어서 낸 것 같아요. 자, 사친이라는 거는 이 시의 주제가 다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제목에. 뭐죠? 친. 여기서는 이제 어머니를 의미하겠죠? 어머니를 생각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노래예요. 작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그죠? 신사임당은 다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받고 싶어하는 그 집회의 주인공이잖아요. 신사임당. 이 신사임당은 율곡 이희 선생의 어머니로 유명하지만 사실은 예술가입니다. 예술가.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셨고요. 초충도 그 풀벌레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셨죠. 물론 산수화도 잘 그리셨다라고 하는데 5만 원권 집회에는 이 신사임당 옆에 보면은 신사임당이 그렸던 초충도가 같이 집회에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집회를 한 번쯤 유념 있게 이렇게 유념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시도 잘 지었다라고 하죠. 이 신사임당이 강릉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릉에 가면은 오죽헌이라는 또 우리가 관광지가 있죠. 오죽헌이 바로 신사임당이 율곡 이를 낳았던 곳이 바로 오죽헌입니다. 자, 그래서 요 시를 보시면은 강릉에 대한 이 묘사가 등장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사임당에 대해서 조금 배경 지식이 조금만 더 있으면은 요 시는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사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 여러분들, 특히 여학생들 시집 가서 시대에 가서 사는 그 여인의 마음으로 요 시를 접근해 보세요. 엄마를 보고 싶어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신사임당이 또 강릉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저쪽 경기도 파주, 서울 요 지방에서 살았거든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노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리먼 고향사는 만겹 봉우리로 막혀 있으니 돌아가고 싶은 마음 오래도록 꿈속에 있네. 딱 두 줄 읽었는데 다 알겠죠? 한시는 사실 요거잖아요, 원문이. 원문이 요건데 요것만 내면 우리가 전혀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죠? 다 현대어로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현대어 부분만 보면은 좀 더 시조나 가사보다 오히려 쉬울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천리먼 고향산. 자, 이 고향이라는 게 바로 이 내가 가고 싶은 곳이죠. 그리움의 장소입니다. 그리움의 대상이라고 보죠. 자, 근데 이 고향산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천리나 떨어져 있어요. 요런 거 시에서 잘 나오잖아요. 그죠? 천리, 만리, 뭐 요런 표현들 잘 나오죠. 심리적인 거리감이죠. 그만큼 멀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자, 천리나 먼 저 고향산이 거기다가 뭐예요? 만겹 봉우리로 막혀 있다라고 하네요. 자, 봉우리로 막혀 있다. 요런 표현들 잘 나오죠. 그죠? 마이너스죠. 뭐예요? 나와 고향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장애물 역할을 하네요. 만겹. 요런 건 좀 과장되어 있는 거죠. 그죠? 아무튼 만겹 봉우리로 막혀 있으니 장애물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화자의 정서 나오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지? 정서입니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오래도록 꿈속에 있네. 자, 꿈속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현실은 갈 수 없다라는 거죠. 현실에서 소망하는 것을 지금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꿈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꿈속에서만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실에서 소망하는 것이 지금 성취되지 않고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꿈속에서 그 그리워하는 그 고향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한송정가엔 외로운 둥근 달이요. 경포대 앞에는 한 줄기 바람이로다. 자, 이게 한시가 대꾸를 굉장히 잘 사용을 하거든요. 현대어로 해석했을 때도 대꾸라는 게 좀 느껴지시죠? 요 두 구가 대꾸입니다. 장소 제시되어 있어요. 장소. 자, 한송정, 경포대. 한송정은 뭐 안 들어봤어도 경포대는 들어보셨죠? 경포대 해수욕장.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죠? 이 강릉에 있는 것들입니다. 강릉. 강릉에 있는 정자고요. 예, 경포대는 그 바다가 보이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 건물입니다. 자, 그래서 정자, 이 경포대, 이 다 강릉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고향에 있는 거죠. 고향에. 이 화자의 고향에 있는. 자, 거기에는 외로운 둥근 달이 떠 있고요. 화자의 그런 이미지 속에 둥근 달이 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둥근 달? 어떤 둥근 달? 외로운 둥근 달. 지금 화자의 심정이 어때요? 비슷해요? 그죠? 어머니를, 고향을 지금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외롭다라는 거예요. 지금 화자의 정서가 일치하죠. 감정이입이라 보실 수 있겠죠. 이 둥근 달에 감정이입을 해서 외로운 둥근 달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외로운 둥근 달이 떠 있고요. 또 뭐예요? 경포대 앞에는 한 줄기 바람이 슉슉 불어와요. 또 모래 위에는 흰 갈매기가 언제나 모였다 흩어지고, 바닷가잖아요. 갈매기가 모였다가 흩어지고, 물결 위엔 고깃배가 오락가락 하는 곳, 바로 고향의 모습이죠. 자, 여기 부분도 대꾸되어 있어요. 요렇게 두 구가 갈매기가 이러하고 고깃배가 이러하고, 그죠? 자, 대꾸되어 있고요. 자, 선생님 요렇게 묶어놨어요. 그죠? 자, 요 네 줄은 바로 고향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고향의 전경을 묘사했다. 주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외로운 둥근 달, 또 뭐예요? 흰 갈매기, 고깃배 오락가락, 시각적인 심상이 두드러지죠. 시각적인 심상을 잘 사용해서 고향의 그 모습, 내가 그리워하는 그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부분, 요렇게 네 줄입니다. 자, 언제나 고향길을 다시 밟아 색동옷을 곱게 입고 어머니 곁에서 바느질을 할까라고 하면서 고향에 있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노래. 자, 마지막 구만 조금 더 살펴보면요. 색동옷을 입고 바느질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색동옷이라는 거는 누가 입는 옷이에요? 색동옷. 이 색동 저고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어린 아이가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예요? 어린아이가 입던 그 색동옷을 입고 어머니 곁에서 바느질을 하고 싶은, 바로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픈 마음에 대해서 색동옷이라는 소재를 사용해서 이야기한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어머니 옆에서 그 유년 시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죠?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요 마음을 이야기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고사가 인용된 부분입니다. 고사가 인용된 부분인데요. 대부분의 고사는 중국 사람과 관련된 고사예요. 여기서도 중국의 그 초나라 때 노래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노래자. 이 노래자라는 사람이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이 노래자라는 사람이 이 부모에게 애교를 떨기 위해 이 70세였는데 굉장히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는데 이 70살 때 색동옷을 입고 재롱잔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모에 대한 효심이 그만큼 강했던 인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70세면은 이 사람도 굉장히 장수하셨나 봐요. 부모님이. 70살이면은 이 사람도 굉장히 그저 노인인데 이 색동옷을 입고 부모를 위해 재롱을 부렸다라는, 그래서 요런 고사를 인용하여 이 화자의 바로 효심을 드러내고 있다.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효심을 드러내고 있다. 요렇게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향의 모습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 요거 하나 표현상의 특징, 또 감정이입 요런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움의 대상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하나 있다. 요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와 떨어져 있죠? 어머니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천리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사친이라는 한시였습니다. 자, 이 정도는 간단하죠, 그죠? 어렵지 않죠? 자, 요 노래만 하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신사임당의 한시를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요 시는 더 짧아요. 더 짧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 노래가 더 좀 슬프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대관령을 넘으면서라는 시입니다. 대관령을 넘으면서 바로 자꾸만 친정 쪽을 바라보는 거죠. 이 망이란 뜻입니다. 망친정 뭐 이런 뜻인데 자꾸 대관령을 넘어가면서 그 대관령을 넘는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대관령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이 강원도에 있잖아요. 강원도 어디쯤에 있지? 평창 근처에 있는데 아무튼 강릉에서 서울로 오려면은 그 옛날에는 이 대관령이란 고개가 굉장히 넘기 힘들었단 말이에요. 이 고개를 넘으면서 자꾸만 친정을 바라보는 거죠. 자, 이 대관령이라는 거는 지금 화자의 위치입니다. 이 대관령에서 이 느끼는 그 화자의 정서를 한시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신사임당이요. 딸부잣집의 둘째 딸인가 셋째 딸인가 둘째 딸이었던 것 같아요. 딸부잣집이에요. 딸 5명의 딸만 낳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모님이.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딸만 5이다. 이 다 이렇게 출가를 시키고 나면은 이 조선시대 때는 이 아들이 부모를 이렇게 좀 봉양을 하잖아요. 아들 내외가. 이 신사임당의 이 특히 어머니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 혼자 강릉에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신사임당이 이 어머니를 보러 자주 강릉에 갔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강릉에서 이 홀로 되신 어머니를 놓고 서울로 돌아오는 마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그죠? 그런 것을 상상하면서 시를 읽어주시면 조금 더 시가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 않을까. 우리가 물론 이게 수능 특강에 있으니까 요 시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수능 특강에 있다, 수능 완성에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를 배우지만 그 시에 있는 정서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는 시가 있다면은 그거는 좋은 공부인 것 같아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시적 상황이 잘 나와 있잖아요. 늙으신 어머님을 강릉에 두고 이 몸 혼자 서울로 떠나는 마음. 자, 혼자 서울로 떠나고 있다. 바로 시적 상황.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년 뒤에 쓴 시일 거예요. 그래서 늙으신 어머님 홀로 강릉에 두고 늙으신 어머님 그리움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혼자 지금 서울로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남편한테 가야 되겠죠, 그죠? 나의 이제 본가로 가야 되겠죠. 이 서울로 떠나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발이 안 떨어지는 거지, 그지? 예, 그리움. 벌써부터 그립고, 이 애달픔. 요런 정서가 느껴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직 사춘기이기 때문에 엄마랑 막 치고받고 맨날 감정 싸움 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 여러분들도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그러면은 이 엄마에 대한 마음이 더 애잔해진다니까요. 자, 그래서 서울로 혼자 이제 떠나고 있어요. 자, 돌아보니 고향은 아득도 한데 이미 멀리 떠나온 거죠. 흰 구름이 날고 산은 저무네라고 표현했어요. 산이 저물고 있다. 시간적 배경 나오죠? 해가 어둑어둑 지고 있는 거예요. 애상적인 분위기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도 별거 없어요. 그죠? 대관령을 넘으면서 홀로 계실 그 어머니를 애달파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흰 구름이 난다라고 표현했죠. 요거는 관련된 한자 성어가 있어요. 망운지정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운이 구름이죠, 구름. 이 구름을 바라보며 이 객지에서 고향에 계신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이게 이제 망운지정이에요. 써줄까요? 객지에서 구름을 보며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게 망운지정이에요. 그래서 이 화자의 정서랑 지금 그죠? 일치하죠. 흰 구름이 날다. 그런 이 배경 묘사를 한 겁니다. 사는 저문에 애상적인 분위기. 그래서 어머니를 홀로 두고 떠나는 아주 애달픈 쓸쓸한, 엄마를 놓고 내가 떠나려니 발이 차마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 마음을 노래한 시가 대관령을 넘으면서라는 한시였습니다. 요거는 짧죠? 요런 거를 우리가 이 4구짜리 시를 절구라고 합니다. 요런 거 몰라도 돼요. 그죠? 7자 몰라도 된다 그러면서 계속 설명해. 7원 절구 뭐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요건 조금 길죠? 8줄. 8줄은 우리가 율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한시. 신사임당의 한시를 2편 배워봤고요. 간단하죠, 그죠? 어렵지 않은 시입니다. 요 시를 비슷한 정서의 노래들이랑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능 특강에는 윤선도의 견해호가 나와 있으니까 견해호를 꼭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